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회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근본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언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소방본부장 이재순. 소방관장 박정식, 119 재난 대응과장 조강식, 119 상황실장 정호혁, 중부소방서장 권왕성, 남부소방서장 김규주, 동부소방서장 봉혜용, 북부소방서장 박준규, 남울주 소방서장 임주택, 서울주 소방서장 우충길, 안전체험관장 김재호,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방본부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 이후에 새로운 울산을 만들고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정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조광식 119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정호영 119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권왕상 중부서장입니다. 김규주 남부서장입니다. 공혜용 동부서장입니다. 박준규 북부서장입니다. 임주택 남울주서장입니다. 우춘길 서울주서장입니다. 김재화 울산안전체험관장입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위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울산소방의 행정기구는 울산광역시장 직속의 소방본부와 직속기관으로 6개의 소방서, 1개의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소방서 소속으로 6개의 구조대, 26개 안전센터와 4개의 지역대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부로 기존 온산소방서와 울주소방서를 남울주, 서울주 소방서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1,400명이며 의용소방대는 현재 72개대 1,66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현재 소방자동차 등 288대의 기동장비와 소방 헬기 한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에 3,246개소의 소방용수시설과 46,000여 개소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울산소방은 1일 평균 629건의 신고 접수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하루에 280건의 현장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13억 원으로 울산시 전체 예산의 3.5% 수준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4가지 주요 정책에 대한 10개의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기업체 안전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소방시설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위험물 기술 지원팀, 샤인 프로젝트 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소방 안전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민원 행정 지침 제정, 민원 질의 응답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를 위한 고충 처리와 합리적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자율 안전 관리를 위한 CEO 간담회, 산업단지 협의회를 개최하고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소방 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간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산단, 울산 한방 등 산업기반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및 컨설팅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중단 없는 소방용수 보급을 위한 공유배관 설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울산항의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점검과 운반선 입항 관리를 강화하고 울산항만 안전 확보를 위한 500톤급 소방선 도입과 소방정대 운영사업도 소방청과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방 차원의 화재 안전조사, 화재 예방 컨설팅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나누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방안전 체험과 격년대 개최 등 시민과의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소방동료대회, 소방드론 경기대회, 119 안전문화축제 등 안전문화 나눔의장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함께하였으며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기구를 만들고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 주변의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 안전 지킴이로서의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안전을 책임질 119 생활안전대를 운영하고 계절별 시민여가 활동에 맞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구급 이송 체계를 강화한 결과 병원 전 심정지 회복률이 다소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대원들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복지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다중밀집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화재 안전에 취약한 대상들에 대한 화재 예방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 시기별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갈수록 대규모화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개 기관이 참여한 대형 산불 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비롯하여
현장 중심의 보다 강화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대규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간서 앞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과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화재 현장 골든타임인 7분 이내 소방 차량 현장 도착률을 개선하였으며 화학물질 등 특수화재 진압을 위한 현장 대응 매뉴얼과 특수시설에 대한 관리 카드를 정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재난 유형별 실효성이 높은 소방장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불 등 대규모 화재 관제를 위한 계류형 비행성과 집중호위에 대한 대용량 배수자 도입이 진행 중이며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노후 소방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운영이 가능한 양방향 소방차, 음악 구급차 등 특수 차량을 보강하였으며 드론을 비롯한 각종 구조 구급 장비도 확충하였습니다. 재난 현장의 드론 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운용 인력을 지정하고 훈련 시스템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우월한 소방력을 동원한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곧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훈련교관 양성 등 운영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방 수요에 대비한 특수화 구조대 신규 청사가 곧 완공될 예정이며 서울저 소방서 청사 신축 공사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인력을 현장 대응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울산소방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더 나은 소방 서비스로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등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여 현장 대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무엇보다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망중간 관리 등 안정된 업무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불용 소방차의 무상 양료와 기술 전수로 울산 소방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와 산하 직속기관은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는 가운데 일상의 행복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재난 예방 활동을 더욱 세심하게 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며 품질 높은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략하게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소방본부장님 그 업무 보고하고 계시는데 카톡 소리가 나고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나고 이랬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주셔서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뭐 또 관계 우리 소방 공무원님들 많이 배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밖에 뭐 급한 볼일 아니면은 이동을 좀 최소화해 주시길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평소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질의 그 시간은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1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의가 이어진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충분히 배정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질의는 추가 질의 시간에 좀 이용해서 우리 뒤에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이제서 우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서장님 그리고 뒤에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28일 날 온양 인근 하천에서 물이 불어나가지고 이제 하천에 이제 60대 되시는 분이 실종이 돼서 그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구조 작업을 이어지는 것들을 현장을 제가 이제 보고 왔었거든요. 지난번 예천에서 이제 해병대 그 사병도 아마 그런 마찬가지였던 그런 사고라고 봅니다. 실종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거기 이제 의용 소방대원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구조 작업을 벌리고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하천에서 이렇게 올 때 같이 이렇게 손에 손잡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하천 바닥을 이렇게 살피는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하천도 이렇게 유속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었고, 근데 다른 장비도 없이 같이 손 잡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 이게 과연 실종자 분을 이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장구나 이런 게 없이, 구조 작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바로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위원님 예, 예. 말씀도 참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 부분은 한 이틀 동안 저희가 수식을 예, 했는데 맞습니다. 예, 예. 아마 남울주 서장이 아마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의원님 허락해 주시면 예, 남울주 예, 서장이 답변을 예, 예. 어떻게 싶습니다. 예. 예, 나물주 소방서장 임주택입니다. 그때 7월 18일 그 남창천 그 순환사고 현장입니다. 물론 의원님도 보셨습니다만은, 당초에 그게 시간당 60mm로 예, 예.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손에 손잡고 수색했는 것은 우리 순환구조대원이었고, 예, 예. 그리고 그 대원들은 전부 다 슈트를 다 입었고, 그리고 일부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나머지 경찰, 그 다음에 이제 의용소방대, 그러고 군들은 단순히 순환 사고 지점 대포들과 그쪽으로, 그 다음에 교량 쪽으로 해서 단순히 유관 수색만 네, 예. 제가 그때 현장 지휘관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경북 예천 내성천 사고처럼, 이번 의원님이 지적을 통해서 향후에는 좀 더욱더 강화되고 안전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해서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조대원이라 해도 그런 물살에 슈트가 이제 부력이 있고 또 이제 쿠션이 있어서 상처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유속 깊은 데 가서는 딸려 들어갈 때는 회오리 쳐서 딸려 들어갈 때는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도 뭐 스쿠버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슈트를 입고도 이렇게 사고 발생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뭐 강은 아니고 바다였지만 그래도 그런 실종 사고 때문에 우리 소중한 대원들이나 또 의용 소방 대원들이 또 다른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손에 손잡고 할 부분은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슈트를 입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황도 되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단련은 돼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리고, 그리고 순환 구조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뭐 우리 진화 해수욕장이나 그 서생 쪽에 인근의 바다 쪽에서 이렇게 구조대원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고 왔었는데, 의용 소방대에 순환 구조대가 있죠, 그죠? 예, 순환 구조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좀 도움을 좀 주고자 간담회도 이렇게 가지고 해서 장비를 조금은 이렇게 해서 뭐 제트스키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분들이 과연 솔직히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향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순환 구조대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또 그 전에 또 취미로 했든지 물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지원이 미흡하고, 또 제가 이제 2차적으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을 때는 다른 구조대나 다른 단체하고는 너무나 확연히 차이 나게 이렇게 지원에 돼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좀 시정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늘 강조하고 확보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실 건지, 제가 또 이 순환 구조대에 대한 북구에도 또 강동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확인을 다 했었거든요. 이왕 또 만들었고, 또 만들었으면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소방본부장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아마 그때도 아마 부위원장께서 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진화라든지 아니면 북구 쪽에 이제 여름철에 수상구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울산에 4개 이제 의용소방대 순환구조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말씀 듣고 한번 가보니까 일부는 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울주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제트스키는 일부 하는데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도 좀 저희가 올해는 마련하지 못했고, 어찌됐든 그 울주하고 본부 가지고 있는 또 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이제 내년부터 할 때는 일부 필요한 장비를 좀 지원도록 하고, 말씀하신 그 순환구조대원에 대한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그 개인보호 장구는 저희가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4,200만 원 정도 의용소방대 명목으로 그 개인보호 장구를 확보할 예산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편성이 되고 실제 이제 내년 집행이 되면 일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 급한 대로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개인보호 장구도 배치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주셨다니까 제가 올해도 그런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조금 협의를 좀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순환 구조대에만 이 장비를 지원하면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의아해했었거든요. 이 안전에 관련된 장비를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형평성을 따져서 이게 사람 목숨이 달린 거고, 또 그분들은 또 구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형평성을 따져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운영하는 부분 자체가 각 기관별로 딱 조직화돼가 운영하다 보니 그런 문제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할 때는 운영하는 방법 자체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고루 쓸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울주군에서 이제 저도 이제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 그분들의 안전이 더 우선적이 되는 거지 네. 안전이 확보되어야지만 그런 활동도 저는 예,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보다 먼저 또 안전을 우리 대원 안전 생각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 뭐 내년에는 좀 더 좀 울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안타까운 거지만 또 제 2차적인 그런 피해나 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조치가 하루 빨리 좀 되어서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본부장님 또 우리 과장님 또 서장님 뒤에 팀장님 그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요번에 9월 9일 날 소방본부에서 우리 추진한 소방 드론 대회가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과 진행했는데 그게 우리 119 우리 대원 과장님. 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 드론 각종 사고 현장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한 드론 현황이나 실적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재난 대응 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는 총 1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특수화학구조대에서 전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소방서별로 지휘조사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 4대를 보강했고 수요에 따라서 저희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도입하고 훈련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론 우리 종사자들 보면은 자격증을 양수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 위탁한다 교육도 실시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은 전북 소방본부에서는 특수 재난 대응 위해서 전북 소방 드론 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본부에서도 지금 현재 유사한 계획이 있습니까? 전북하고 일부 시도에서 예. 전담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특수학 구조대에서 전담팀 정도는 아니지만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특수 대응단이 되면은 전담팀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 현장에서 잘 미리 이게 처리되려면은 우리 드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좀 팀도 구성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면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3쪽에 보면은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 실적 9월까지 이래 보면은 6,626건이나 됩니다. 전체의 5,671건보다 이 상당히 활동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저도 사실 의용소방대 대원 출신이지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활동 장려금, 자녀 장학금, 업무 유공자 표창 이런 거 쭉 봤을 때 활동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의회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되다 보니까 지급 방식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120만 원 일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150만 원, 대학생도 200만 원 이렇게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본인 장학금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의원님 관심을
많으셔서 뭐 하여튼 의소대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정 사항이 있으면은 과장님, 저 중학생 요새 고등학생들 무상 교육 아닙니까? 무상 교육인데 그 정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지금 조례에서는 대학생만 이 장학금 지급된다는 이걸 그 문제 무상 교육 때문에 대학생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고등학생 본인까지 이렇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지금 현재 의용 소방대 대원들 교육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제가 쭉 보니까 주요 업무 자료에 보면 15쪽에 보니까 이거 제 전문성 이수하는데 그 전문성 교육을 위해서 어떤 분야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의소대원들이 예. 지금 저희 그 전문 교육을 이수해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 생활안전 강사 그 올해 51명이 그 취득을 해서 총 325명이 이수를 했고 그 공업 축제 등 우리 지역 행사에 그 CPR 교관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재난 현장에서 저희 활동을 보조해주는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 교육도 저희도 많이 실시를 해서 현장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실 우리 의용 소방대원들이라면은 일상생활을 하고 또 자기가 틈을 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사기 진작에 빠지지 않도록 좀 사기를 많이 넣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 환자 병원 선정의 체계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의 응급실 운영을 하다가 병원의 어떤 거부로 인해 가지고 재송되는 사례가 지금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응급실 뺑뺑이 뭐 이런 얘기 사망 사고는 울산에서는 없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년 한 180건 가까운 게 이제 119 구급차 재송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약 889건의 이렇게 5년간 2차 재송을 해가지고 2차 재송도 한 107건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병원에 대한 이제 어떤 의료 인력이 좀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응급실이 있는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이 제대로 좀 잘 구축되지 있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는 지금 119 종합 상황실에서 지금 이제 그 모든 응급 의료 상담이나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래서 이런 통계적인 내용을 봤을 때 5년간 889건이 이렇게 재송되고 또 2차 재송도 10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 이재수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한 연간 한 200여 건의 180건 정도의 이런 재이송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문의 부족이나 아마 병상 부족 등이 이제 원인이 돼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산에서는 그 관련해 가지고 중대한 뭐 사망 사고라든지 그 부분은 실제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119 스마트 정보 스마트 시스템이 내년에 구축이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인데 그게 구축이 되어버리면 어느 정도 각 병원별로 병상 수라든지 아니면 전문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송 시가 제2송이라든지 그러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되기 이전에 지금 울산 본부에서는 그 어찌됐든 그 구급대원 현장에 나갔을 때 병원 선정까지 그 구급 상황 관리를 더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올해 그 울산에서는 구급 상황 관리사를 전체 3명에서 9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6명을 보강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스마트 구축을 하고 또 어떤 이제 구급대원 상황관리사도, 정원이 좀 예.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 이러한 문제점들은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예. 어느 정도 이제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울산 권역센터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센터에 면담을 하고 일부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또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드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제가 좀 질문 드리면 우리 심정지 환자 자발 순환 회복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가장 낮은 것으로 지금 4년 연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20명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 적극적인 응급 처치를 시행해 가지고 생명을 살린 소방 공무원 및 일반 시민 하트 세이버라 그러죠. 예, 예. 울산에 지금 몇 분이 계시죠? 하트 세이브 인원수 말입니다. 예. 제가 예, 그건 119 재난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보통 그 구급대원이 3인 출동이다 보니까 한 100명 내외로 매년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는 133명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전국에 이제 시도 소방본부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발순환 회복률이 4년 연속 심정지 환자가 자발순환 회복률이 가장 저조한 그 이유는 뭐죠? 이거는 뭐 저랑 대응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재난 대응과장이 대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이제 매년 전국 시도를 비교하기 때문에 매년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컨대 일반인들이 그 CPR 심정지 상황을 신고를 하고 우리 그 상황실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CPR을 실시를 해줘야 이게 회복률 순환이 지표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CPR을 좀 당황한다든지 평소에 이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걸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이게 좀 낮은 것 같다라고 제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 내년에는 그 일반인 CPR 교육을 대대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서 좀 이 심정지 자발 순환율을 높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제 우리가 4년 연속 이래 되어 올 동안 지금 5년째 이렇게 지금 예.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정지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심정지 환자 자발 순환 회복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GPR을 예, 하고 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보면은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원이. 아까 요 관련된 업무 보고 자료에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 다른 광역단체나 시도에서는 그게 그러면 119 상황실이나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울산광역시가 그도 광역시인데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당황을 했어. 다은 똑같이 전 국민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 가지고 그 심정지 환자들이 골든 타임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4분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하고 빠른 처치가 이루어질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 맞죠? 예. 이런 내용이고, 그 뇌혈류 공급이 중단되면은 10초 이내에 이제 의실이 소실되고, 그리고 60초 이내에는 임시적 사망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폐 기능이 약간 정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4분에서 6분부터 뇌세포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10분 지나면 모든 뇌세포가 손상되고 생물학적으로는 사망이라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뇌혈구 공급이 중단되게 된다면은 예. 이러한 이제 의학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이송 상황에서 어떤 전화가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 첫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요즘 또 장난 전화가 많이 오나요? 장난 전화는 대폭 줄었습니다. 많이 옵니까? 줄었다 하고 많이 온다 그러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그 장난전화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줄은 게 맞네, 그죠? 예. 그럼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첫 상담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신고 사항에서 시민들이 어떤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홍보, 언론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사실은 중앙소방청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 국민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CPR이나 뭐 또 우리가 그건 뭐죠?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119 재난대응과장님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그 CPR 교육할 때 그 자동 제세동기까지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죠. 예,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전국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예, 올해는 결과는 안 나오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작년보다는 1.5%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끊임없는 교육도 중요하고요. 시민들에게 또 우리가 구급 장비에 대해서도 좀 확충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표를 통해서 불명예 새로운 이 울산광역시 소방본부가 되었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참고로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 CPR 소생률 제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그 주요 업무 계획 중에 그 대형 프로젝트로 그 시민들에 대한 CPR 그 능력 향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렸고 대행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이 그 충격기나 아니면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실습 도구도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의용소방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호천사도 전문 강사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주로 찾아오는 쪽으로 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장비 인력을 가동해가지고 기업체나 아니면 단체에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이제 교육하는 방향으로 또 틀을 바꿨습니다. 소방본부도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소생률 제고시키려고 그러면 상황실 수보 단계에서부터 아주 빠르게 인지가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 근무 요원과 후상관리사 그다음에 그 교육을 좀 통해서 능력 향상시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대한 그 CPR 교육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중부 소방서들 필터는 뭐 각 서장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CPR이나 자동 심장 충격기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소방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좀 개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 또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청의 어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한 어떤 캠페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좀 더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특히 울산이 이 전국적으로 지금 최하위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 본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울산 시정에 대한 홍보에 울산 소방본부의 어떤 이러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울산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880 몇 건이었죠. 거의 뭐 900건 가까이 되는 이러한 이제 응급실 간에 있던 병원 간에 워크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아까 스마트 뭐 구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본부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과 시민들에게 어떤 신고를 받고 어떤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네. 서방 헬기 교체 및 추가를 대한 계획이 지난해도 뭐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 부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 의원님 네, 119 괜찮으시면 전환 예, 재난 대응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헬기 교체와 관련돼서는 저희도 이제 청해도 몇 번 왔다 갔다 청해도 가서 이제 확인도 하고 있는데 청에서 지금 내년 4월까지 그 여건상 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내년 4월 이후에 울산이 조기 교체가 될지 말지를 판단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27년도부터 사업인데 내년 초에 다시 소방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조기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헬기 사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헬기 사용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헬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헬기 사망 사고도 몇 년 전에 있었죠. 예, 그거는 소방- 민간 네,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울산은 예. 아니지만 네,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지금 헬기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뭐 산불 진화라든지 이런 울산에 경우가 있었나요? 예. 어제도 그 등산객 그 이송도 했었고 헬기는 등산객이나 산불이나 구조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운항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그 오버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그 해전축을 보내서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버홀 해전축 오버홀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그 오버홀을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내년 연말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헬기를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23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좀 노후화됐다 해가지고 청하고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그 울산이 도래되는 시기가 27년도인데 그 부분을 최대한 당기려고도 지금 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헬기 그가 지금 이제 우리 울산에 있는 지금 이 KI 32T라 그럽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울산에 지금 일명 까무프랑 맞습니다. 예, 맞죠? K32T 예. 이게 2000년도에 12월 18일 날 보니까 이게 우리가 도입을 했네요. 예. 야, 그러면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119 전행 대응과장님, 예. 현재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없다고 이렇게 확답할 수 있습니까? 예,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급의 그 불안정성, 부품 수급의 불안정성이고 저희가 이제 전국에 그 까무프 폐기되는 헬기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각도로 부품 수급에 대해서는 그 러시아 쪽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수급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조기 교체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죠 이게. 예.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이제 50대 50 사업이라서 헬기 교체는 저희가 이제 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청에서 이제 내년 4월 이후에 판단을 하자라고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고 저희 상황이 이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헬기가 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라서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기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여러 가지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고 뭐 비록 뭐 별 다른 문제는 없지만 노후화된 이 어떤 안전성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좀 발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인데
우리가 소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용어가 요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표준화를 이렇게 한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 계급 직위 명칭 관련해 가지고 그 말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소방 행정 용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한자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전문 용어로 표준화를 고시해 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울산소방본부에서도 제가 이건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부분,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뭐 수보, 농연, 치명 이런 용어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십니까? 뭐 실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처음부터 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예. 일반 시민의 나머지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저도 부분이 이 좀 시를 말씀드려요. 보면서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저희가 소방 관련 법령이 뭐 과거에 일본에서 이제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법령을 그대로 이제 이게 번역을 하고 일본에서 쓰는 용어들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거의 지금까지 아마 이게 고착화돼 가지고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국민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 가지고 다 서로 통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소방 행정용어, 소방관들만의 어떤 언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다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예. 특히 울산이 어디 무슨 도시입니까? 최현배 선생님이 예, 알겠습니다. 예. 고향으로 있는 예. 한글을 우리가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아닙니까? 울산소방본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표준화가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예.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의무 약호 외에 다른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청의 방침에 이제 따라가고 서로 협력해서 이제 용어 순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글 고장 울산의 품격에 맞게끔 우리 예. 소방 행정 용어도 좀 다듬어 쓰기에 울산 소방관들이 좀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태현님 질의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 안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권태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철 의원입니다. 23쪽에 이래 보시면은 최상의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업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뭐 근익 보도했고 또 이 소방 공무원 마음 건강 중증 관리도 했고 또 복리 후생 제도도 했고 이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비도 뭐 이렇게 또 최신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자,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추진사항 23쪽입니다. 예. 최상의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환경을 이렇게 조성했는데 최상의 소방 서비스 제공이 뭡니까? 이 주체는 주민 아닙니까? 이 최상의 소방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희들이 소방 활동이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여러 가지로 이제 대변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소방 활동과 관련되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어찌됐든 다른 시도 차별력에 더 낮게 시민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응급 상황에 발생하는 응급 이송이라든가 예, 모든 걸 다 또 포함됩니다. 인허가 주무 부서에 인허가를 주민 편의 위주로 한다든가 또 각종 안전 사고를 뭐 사전에 대비한다든가 네.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민 목소리를 좀 반영하고 또 주민 편의에 있어서 지금 이
일을 잘해 보자고 이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궁극적 목적은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예.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을 이래 보면은 이 안전이라든가 이 복지에 많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 환경을 조성했으니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서비스가 돌아가고 우리 주민의 목소리가 좀 이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우리 울산 소방에서는 사후 대처를 잘했다 좀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부산에서 목욕탕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화재 발생 원인이 기름 탱크 유증기 탓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유증기 탓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우리 울산 지역에서는 목욕탕별 기름 탱크 설치 유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했고 또 우리 울산 관내 목욕장 170개소 중에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의 목욕장 135개소는 다중이용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5년간에 6건의 목욕탕 화재가 발생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근 부산 동구 목욕탕 위험물 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목욕장 중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 현황과 안전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목욕장 화재 관련해서 170개 중에 저희들이 우선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목욕장 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 사용하는 목욕장이 2개소고 사용하지 않는 목욕장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목욕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목욕장 같은 경우는 유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용도 폐지를 아예 해서 그 탱크를 비우고 배관을 철거해서 안전을 마무리할까 이렇게 하고 있고 다중이업소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목욕장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구 단속까지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실질적인 이 안전사고는 사각지대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장에 불이 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가 중요하니 좀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장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겨울이 되면서 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1월달에 보면은 농수산물에도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우리 예방과장님 소방본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동료 의원이 지금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곧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고 나면은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지금 앙케이트나 뭐 지금 갑판대 이런 일을 해서 지금 출동하기가 상당히 상그럽죠.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대해서 대책은 뭔지 그 다음에 또 출동할 때 어떻게 하겠다. 출동 대책도 있는지 한번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전통시장 종합안전대책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소방대 설치 지원 조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 자율소방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강화지구도 추가 검토를 해서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는 저희들이 유관기 합동 점검을 해서 노화된 전기시설이나 가스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보안 명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동과 관련해서는 출동 정비를 우리 대형구조과와 협의를 해서
소방차량이 원활히 출동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훈련도 하고 또 상인의 중심으로 또 야간 시간대 취약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장비도 지원하고 해서 재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지금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만들어지면은 그 잘 연결을 해서 그 밤에 특히 화재 예방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재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그 계류형 비행선 도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1회 추경 때 그 상공회의에서 지금 현재 계류형 비행선에 대해서 업무 보고했죠? 예, 맞습니다. 예, 업무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재난 현장이나 어떤 활용을 하기 드론보다 어떻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계류형 비행선은 예. 그 드론이 그 배터리 문제 때문에 예. 그 상공의 체류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 점을 보완을 해서 헬륨 가스를 넣어서 상공에서 장시간 이렇게 위치를 하면서 재난 현장을 감시할 수도 있고 또는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그전 울주군에서 산불 감시용으로 먼저 썼었고요. 예.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재난 때 쓰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이제 도입되면은 내년부터는 재난 현장에서 이렇게 상황 관제나 아니면 작전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류형 비행선 도입을 해서 드론보다 예. 좀 잘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도입했으면은 예.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전국 최초로 소방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잘 활용하면은 각 시도로 또 전파도 그렇죠. 가능한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진혁 의원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중간에도 한 번씩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아무래도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차량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되는 편이고 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해서 지금 화재의 장비라는 이런 게 좀 많이 확충은 되었다, 그죠? 네, 그 의원님 그 관심 가지셔가지고 그 이동식 수조하고 상방향 관창, 그다음에 필식 소화덮개 많이 보강을 하였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 진압이 어려워서 뭐 주변에 있는 차라든지 아니면 대형 화재로 이제 이렇게 번질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건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울산 소방본부에서는 대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단 한 건도 아직 화재가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언론 보도에도 보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장비가 전국 꼴찌 수준이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데 같은 경우는 뭐 한 300대 이상 이렇게 구비했는 데도 있고 한데 너무 차이 나지 않느냐. 이게 지금 29개 가지고는 의원님 그게 이제 울산이 광역시 되다 보니까 이제 소방서 수, 그다음에 센터 수, 구조대 수 이게 기관별 차이 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울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국에서 실제 수치상으로는 꼴찌 수준 나왔지만 중간 이상의 어떤 보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울산의 규모에 맞습니다. 예. 반해서는 예. 어느 중간 이상은 정도 된다라는 예.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각 소방서별로 이게 비치라든지 아니면 또
센터별로 비치가 혹시 이게 원활하게 지금 되어 있는가요? 골고루? 지금 아마 그 이동수익 수조는 6개 소방서 중에 북부서 빼고 5개 소방서에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방향 관창도 26개 센터 중에 19개, 그 다음에 질지소화특계도 9점이 다 센터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예, 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 그 센터별 1개 이상은 보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자료에 보니까 지금 북부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충을 해서 뭐 올 연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저희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 내년 예산에 예, 예. 지금 이번 당초 예산이 지금 올라온다는 말이죠. 올해 내년 24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에. 올라갑니다. 아. 예, 예. 이제 내년 그 편성이 되면 예. 확정되면 조속히 구입해서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우리 울산이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 도시 아닙니까? 자동차 도시니까 그에 걸맞게 이런 안전 장비들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데 뒤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이게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혹여나도 사고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도 이렇게 좀 자주 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방금 그 이장걸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겨울철이고 하니까 늘 보면 해마다 전통시장에 발생이 되더라고 이게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이 난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콘센트에서 발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사항이나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44개소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아마 예방과장이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일부는 다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그 의원님이 발의한 그 자율소방대도 아마 12월 28일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이제 부족한 뭐 소방이나 소방시설이나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좀 개선토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44개 전통시장 중에서 이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안에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좀 크고 좀 오래된 시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가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포함이 되면 그 일부는 그 울산시 예산으로 좀 소방시설 부족한 부분을 더 보강하고 뭐 순찰을 강화한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화재가 발생되면 그 서민분들의 큰 피해로 이렇게 이어지고 하니까 전기선에 관련된 부분들과 콘센트 관련된 부분들은 좀 안전점검을 좀 특별히 기간을 좀 한번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살펴주는 그런 기간이 아마 그게 계획이 돼가 있으시죠 이게? 아마 이게 그 정기적으로 전기나 가스 합동 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더 철저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한 개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충전소나 충전기가 이제 가정에도 이제 생기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일반 이런 데서 이 충전기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나 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네, 예방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전기차 관련돼서는 법은 이제 저희 소방법이 아니고 친환경 자동차법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 자동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10월 달에 전기 안전 시설이 이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 개정이 되면은 조례도 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은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고 저희들이 또 점검할 때 합동 점검하고 들어가는 안전 시설 부분에 소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반영하고 점검할 때 저희들이 소방과 유관기관이 점검을 해서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기 충전기 같은 경우는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전기 장비가 앞에 입구에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듯이 이렇게 콘센트가 꼽히도록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일부 좀 몰지각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분들은 거치대나 보관대에 이렇게 비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닥에 던져놓고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개선이 정말로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바닥에 물이 고인다든지 했을 때 감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을 조금 해주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게 소방에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유관기관 협업을 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쭉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장걸 의원님께서도 이제 방금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몇 번 드렸습니다. 지금 산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원인을 잘 찾지 못하고 있고, 이게 고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드론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산불이 일어날 만한 곳들, 산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상시 우리 화재 기간이 산불 조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상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관리 감독을 하고, 또 거기에 주변에 농민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실수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다. 이게 소방서에서 드론을 띄워서 상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면 뭐 논두렁을 태우든 아니면은 뭐 어떤 소각물을 이렇게 소각을 하든 이런 형태가 현저하게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산불이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아질 거라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고 생각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재난 대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류형 비행선이 울주군에서 이제 산불 감시용으로 또는 산불 났을 때 이제 작전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올해도 이제 감시용으로 계류형 비행선을 지금 설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군에서도 지금 설치를 한 군데 더 했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시 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드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은 이 상공에 체류하는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계류형 비행선을 조금 더 많이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시 녹지과와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산불 예방과 관련된 홍보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계류형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효과를 저는 많이 못 본다 생각합니다. 그 방대한 넓은 곳을 이게 신속하게 그게 따라가서 고기를 일정 부분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드론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거기에 진입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라는 걸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설정을 해놓으면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개선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우리 뭐 울주군뿐만 아니라 다들 이 산불 조심 요원들, 그러니까 공공근로입니까? 예, 감시 요원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산에서 이렇게 계시면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이런 게 그냥 그거는 막연히 그냥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지금 줄지도 않고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관계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쪽에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좀 해주시려고 당부를 드린 건데 1도 지금 개선하거나 고민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활용 방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불 관련된 그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굉장히 많은데 소방서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각 구청하고 각 부서의 행정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만이 예방이 되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생각의 발상이 전환이 저는 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예. 저희가 이제 산불 났을 때 구군하고 어떻게 같이 이제 현장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방 분야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은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께 이렇게 조언도 좀 얻고 보고도 좀 드리고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 자주 보고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던 거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단순히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게 일반 농민분들은 지금 저도 집이 촌이라서 저녁에 해가 지거나 주말이거나 하면 불 태웁니다. 쓰레기 소각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그 시간대를 피해서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발화가 돼가지고 산으로 이어졌을 때는 큰 화재가 발생이 되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홍보도 중요하겠죠. 이제 상시적으로 드론이 위에 상공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 보고 있다 라는 홍보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띄우고 하더라도 예방 효과는 굉장히 크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은 좀 제대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수립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개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울산항에 중형 선박선 도입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울산도 이제 이게 항만 도시다 보니까 물동량도 많고, 지금 이 앞바다에도 보면은 큰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든 일반 선박이든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계류돼 가서 장기간 있고, 또 원유에 관련된 선박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준비 상황이나 도입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산 인천의 등 8개 시도에서 소방정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선박이 모두 그 100톤급 이하의 그 소형 선박선이고, 이번에 배치될 우리 소방선은 이제 540톤급으로 속력이 20노트의 중형선으로서 펌프 4기와 방수포 8대에 분당 16만 리터를 방수가 가능하고요. 방수 거리가 약 200m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액 국비 사업으로 향후 지금 청에서 이제 배치는 울산에 되지만은 그 소속이 그 소방청 소속이라 가지고 운영 인력이나 뭐 청사 관련 문제나 이런 거는 향후 지금 2025년도까지 지금 여기 사업이 완료 예정인데, 이 부분을 그 청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건조는 중입니까?
네. 지금 부산 소재의 그 특수 선박 금지 업체인 강남이라는 데서 그 체결을 해가지고 605억 사업으로 이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5.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건조가 되면 앞으로 저 정박지나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박지도 지금 2004년도에 지금 6월에 이제 울산 본항의 부두에 쪽에 지금 6월 항공에 지금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아, 지금 그 정박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 요거 저희들 게 아니고 예. 소방청 거라 소방청에서. 정확하게 진행 사항은 아직 저희들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해양경찰청에서도 지금 요 화재 진압 장비란 이런 것들도 있죠. 예, 그냥 경찰 이거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급인지는 모르는데 화재 기본 아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포나 이런 거는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한 예. 소방 1호 해가지고 그 함정에 한 400톤 규모의 어떤 그 배가 지금 그 해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잘 준비를 하시고 해서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잘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화재가 났을 때, 대형 화재가 났을 때에 이렇게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 하겠습니다. 부분은 진행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한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김재화 우리 그 울산 안전체험관 관장님 아침 일찍 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듣고 또 가셔야 되나 싶어서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울산의 안전체험관이 지금 몇 개지요? 하나 있습니다. 그 제가 뭐 작년인가 그때도 제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방송에도 언론에도 쭉 들으면 우리 체험관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다, 뭐 울산에서는 잘 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보통 뭐 하루에는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현재 그 코로나 끝나고 7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하루에 말합니까? 하루 아니고 현재까지. 깜짝 놀랐잖아.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하나 더 생겨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특화된 체험관이 그 산업 안전하고 지진 안전하고 원자력 안전 뭐 세 개가 특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직장인들을 요즘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진짜 좋은 현상이네, 그죠? 예. 그래서 좀 발을 더 넓혀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뭐 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뭐 그 산업 체험 관련해서도 요즘 홍보를 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지금 울산 우리 울산 안전체험관이 뭐 전국적으로 그 시도에서도 제법 잘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던데. 그렇습니다. 14개 전국 체험관 있는 중에 저희가 또 대형이고 저희가 특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뭐 우수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체험하고 지금 요즘은 지금 뭐 주로 학교에서 이렇게 초중 이런 고등학교 이런 단체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요거보다 조금 더 제가 오래 합니다만은 또 소방 또 관계자분들의 특성상 또 현장에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또 현장을 지키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1개 정도씩은 다 빼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아까 뭐 재난대응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시하고 소방하고는 교류가 잘 되고 이렇게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공지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구군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협조 체계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산불 예방 대응이라든지 아까 뭐 화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 우리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군하고 협조 체계가 좀 긴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요. 화재가 발생 시에도 저희가 구군하고 협조 체계는 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의 그 협력 체계 부분을 넘어서 우리 또 구군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좀 잘 챙기셔 갖고 소방에서 협력 체계를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아까 북부서만 이동식 수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뭐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으셨다 해서 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북구 같은 경우는 또 현대 자동차라든지 현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를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좀 활용을 좀 잘 하셔서 없는 곳에다가 이동식 수조가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람도 크지만 현장에서의 위험과 어려움 또한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울산 시민 안전은 소방본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울산 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